got the book. Oh, whoa, this is heavy. What is this? Look at this. This is a hand mirror. Thank you. This is cute, so cute. What is this?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 Okay, Matilda's and James in the Giant Pitch. I don't know really. It's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 네, 그- 현수 아빠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일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선의 유튜브 영어 학습법이라는 책을 제가 출간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이게 반응이 되게 좋아서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다른 방송 나가서 약간은 소개를 이제 전문가적인 소개를 포지셔닝을 조금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뭔가 제가 이론을 알고 영어 교육에 있었고 그래서 제가 막 아는 걸 가지고 대단한 거를 현수한테 했다고 약간은 엄마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있어서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고 정말 아빠랑 엄마랑 집에서 편하게 영상을 통해서 이제 노출을 많이 시켜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좋은 효과가 난 거라서 제가 이전에 인스타에도 보시면 뭐 했다 이런 거에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현서가 영어 잘하는 장면을 딱 보여드렸더니 엄마들이 그냥 거기서 이제 다 와우. 현서 같은 경우는 전혀 사교육 없이 학원도 한 번도 안 갔고 영어 유치원 출신도 아니고 외국에 나갔다 온 적도 없는데 원어민 아이들처럼 이렇게 영어를 잘해요. 집에서만 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엄마들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주셨고 이제 그런 모습도 있지만 현서가 또 굉장히 밝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고 이 영어를 틀리게 막 하는데도 주저함이 없는 모습 때문에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교육공학을 전공을 했고 뭐 영어 교육 업계에 있었고 티칭도 2년을 했고 이런 것들보다도 현서의 딱 결과물을 보시면 엄마들은 거기서 다 이제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이론적으로 어떻고 이런 거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정말 엄마들이 쉽게 하실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새로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그게 엄마들이 호응을 잘 해주시는 거여서 아마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실 현수 아빠를 인스타로 오랫동안 보고 있었고 그런데 책을 냈다고 해서 책을 봤는데 여러분들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누가 친구가 책 냈다고 제 인스타에 자랑하거나 유튜브에 자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현수 아빠가 책을 냈을 때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었고 그리고 제가 강연이나 여러분들 상담할 때 대답해 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책에. 그래서 정말 많은 엄마들이 엄마표 영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책인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가장 공감됐던 점이 바로 이 점이었어요. 현수 아빠가 아이한테 영어 환경을 만들어줄 때 가장 신경 썼던 게 아이가 어떻게 하면 영어를 좋아하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이유는 우리 엄마들은 아마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우리한테는 영어가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 만한 과목은 아니었잖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단어 외우고 손바닥 맞아가면서 단어 외우고 이렇게 배웠고 굉장히 어렵게 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과목으로 인식이 돼 있어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던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어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어느 순간부턴가 엄마표 영어가 엄마표 학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학원 선생님이야. 예전에 공부방 선생님이 돼서 일정 분량 문제집 풀게 하고 그리고 영어도 소리내서 낭독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거의 학원 커리큘럼처럼 그렇게 변질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엄마들이 엄마표 영어를 학습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기술을 아이한테 연마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습 목표가 있고 일정한 학습 양이 있고 그러니까 채워야 될 시간, 뭐 풀어야 될 학습지의 양 그러므로 맞아요. 학습 결과가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1학년이면 AR 레벨 2 정도는 나와야지 뭐 이런 거 그런 결과를 또 추구를 하는 그런 식으로 변질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부탁드렸거든요. 아이가 영어로 얘기를 하면 재밌고 신나는 놀이라고 생각되는 상태로 영어를 대하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갔거든요. 그게 정말 정말 중요했던 거였고 저도 그거를 이제 처음에 시작은 사실은 그런 생각도 아니었어요. 사실 처음에 시작은 영어에 대한 거부감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튜브라든지 영어 영상으로 영어 환경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어민 아이들처럼 영어가 항상 들릴 수 있는 아니면 영어로 좀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던 건데 한참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엄마들이 질문들을 보면 대부분 다 파닉스는 언제 시작하셨어요? 어떤 책 읽어주셨나요?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파닉스 당시에도 하지도 않았고 지금 9살인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현서가 파닉스를 어린이집에서 한 게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계속 질문들이 제가 답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안 답들이었었는데 해봤던 것들인데 막 네, 안 이러면서. 해봤던 것들인데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당연히 음. 파닉스를 했고 당연히 읽기를 굉장히 빡세게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쵸. 어느새 맞아요. 엄마표 영어가 커리큘럼이 딱 짜여진 그런 학원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엄마들이. 네. 음.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서 엄마나 저도 엄마표 영어에 대한 거는 사실 몰랐어요. 그리고 책을 읽어보지도 않았고 음. 그리고 현서 엄마도 이제 초기에 한 현서가 3살, 4살 무렵에 맘카페들 조금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것들 봤는데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막 이런 용어들도 있고 뭐 책도 굉장히 막 많고 이러니까 약간 좀 어지러워하고 이렇게 힘들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행인 거는 제가 이제 영어 교육 업계에 있었었고 유튜브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콘텐츠들이 많다는 걸 제가 이제 신사업을 하면서 알게 됐고, 그 중에서 좋았던 것들을 현서한테 보여주기 시작했던 거죠. 그랬는데, 그게 이제 효과가 있었던 거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현수 아빠가 현수한테 만들어준 그 영어 환경 있잖아요. 그 영어 환경이, 그러니까 엄마표 영어를 좀 약간 정통으로 하려고 하는 엄마들 위해서 굉장히 모험적인 네. 그런 느낌이 그쵸.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 나이 때는 책을 뭐 리더스북을 이만큼 읽어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나이 때는 영어 영상물을 막 전략적으로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고 하는데, 영상물만 보여주면 절대 안 돼. 책까지 읽어줘야 된다고 해.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다들. 그런데 현수 아빠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거나 말거나 나는 맞아요. 이렇게 하고 싶어. 그리고 현수 엄마도 그 맘카페 가 보니까 뭐 엄마표 영어가 이렇다 저렇다. 이건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된다. 뭐 나이가 몇 살인데 이거 아직도 안 들어갔냐. 그런 얘기를 봤을 때 전혀 뭐가 동의하지 그렇게 않아요. 복잡해. 뭐 이렇게 복잡해. 그러면서도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필요 네. 없어. 그냥 난 이것만 할 거야." 하면서 꾸준하게 맞아요. 해 줬던 게 한글책 네. 잠자리에서 읽어 주고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배짱은 어디에서 오는지 전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엄마들이 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아빠가 영어 잘해서 그렇잖아요."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마치 음. 제가 현서한테 이제 영어를 집에서도 가르쳐 주고 대화도 영어로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정말 제가 티칭을 하려고 해본 적이 물론 있었는데 실패했죠. 왜냐면 제가 가르치려고 할 때마다 이제 엄마 아빠는 그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눈빛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현서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저도 힘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티칭은 제가 하진 않았고 그냥 영어 영상물 통해서 노출 환경 만들어 준 거. 이게 전부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그 현수 아빠도 그렇고 봄쌀도 그렇고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휘몰아쳐도 별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냥 모국어 독서니까 이걸 밀고 갈래. 그런 배짱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 영어를 시작해도 영어를 즐겁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맞아요. 기본적으로 엄마의 마음이 형은 한가 아닌가 그런 거 그리고 '난 좀 늦게 할래.' 이런 배짱이 있는가 음. 없는가가 나중에 이제 엄마표 영어나 육아의 성패를 나누는 것 같아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엄마들이 영상물에 대한 두려움이 생각보다 되게 크거든요. 만약에 중독이 되면 어쩌냐. 처음에 현수한테 영어 영상물을 노출할 때 어떤 마음으로 노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무엇을 보여줬고 처음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아이가 영어 영상물에 빠져들어서 그게 루틴이 됐는지 그 과정을 음.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영상을 보여주는데 중독이 안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미드 하나를 보게 되면 정주행하면 대부분 끝까지 보고 막 밤새워서 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책에 비해서 미디어가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확실히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처음에 영상을 보여줬던 거는 미키마우스 클럽하우스 3살 때예요. 처음으로 봤던 영상이. 네. 그리고 현수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포통령이죠. 뽀로로를 좋아해서 뭐 아이들은 다 좋아하니까요. 뽀로로를 틀어줬고 그거를 이제 한글로 보여주다가 영어로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었고 심지어는 현서가 러시아로도 보고 인도어로도 보면서 막 깔깔깔 웃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가 3살, 4살 때였는데 이 현서한테는 외국어 자체인지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외국어인지 자체를. 아직 모국어도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기 시작했던 거고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보여주거나 영상 노출을 시켜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사업을 했던 게 현서가 4살 무렵이었고 그때 유튜브 콘텐츠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은 무료 콘텐츠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면 저희도 이제 출판사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저희가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여서 만든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 다 무료로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슈퍼 심플성 그때 이제 페파피그 이런 것들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무료로 된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던 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중독을 어떻게 막느냐에 대한 건데 중독을 사실 막기는 어려웠던 것 같고 제가 또 엄마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모국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현서는 다행인 거는 이제 3살 때부터 엄마가 잠자리 독서를 매일 해줬어요. 지금도 오늘도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책 읽는 거가 이제 기반이 됐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굉장히 좋아하고 재밌어 했고 그 다음에 현서 같은 경우는 지금도 미디어 말고도 재밌어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글쓰기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림 그리기도 좋아하고 놀이도 되게 좋아하고 아빠랑 뭐 노는 거 이런 것도 좋아하고 보드게임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니까 미디어 말고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 중독은 안 되는데 그렇다고 현서가 이제 전혀 그런 게 없었느냐 하면 그렇진 않죠. 얘도 한번 보게 되면 맨날 이제 미디어 그 영상 그만 보게 하려면 엄마랑 항상 실갱이 했고 막 몇 번씩 말해도 빠져가지고 막 끄지도 못하고 끌려면 막 떼쓰고 이랬던 적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그게 이제 보통 몇 살 오해지거나 때였나? 그러니까 나 이거 영상 너무 재밌어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어 이렇게 막 떼쓴 게 한 몇 살 때였나요? 그거는 4살, 5살 때도 계속 그랬죠. 네. 꾸준히 있었고 그 정도가 조금씩 달랐다 뿐이지 꾸준히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는 이제 완전 말을 이해하고 자기가 뭔가 이제 이건 나쁜 거 좋은 거다라는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는 스스로 이제 그거를 알아서 끄는 거죠. 왜냐면 눈치를 보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엄마가 싫어하더라.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또 그거를 또 따르게 되기도 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한 것 같아요. 영상물을 보지 않는 그 외의 시간에 영상물만큼이나 재밌는 무언가가 있으면 절대 중독 안 되더라고요, 네, 보니까. 맞아요. 네. 그게 그림 그리기건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뭐 레고 블록을 만드는 네, 것이건 맞아요. 다른 즐거운 놀이들이 많으면 절대로 아이들이 영상물에 중독되거나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엄마가 영상물 보여줄 때 중요한 것은 규칙을 마련하고 이 규칙을 지켰을 때 힘들지만 이걸 했을 때 어린 내가 이걸 지켰을 때 되게 뿌듯함을 느끼잖아요. 그런 뿌듯함을 선물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성취감이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동기부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냈다는 거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도 이제 저희 교육 철학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자존감에 속하는 거고 뭔가 스몰 석세스 성취감 이런 것들이 자기가 하나하나씩 이제 어떤 거에 성공했을 때 그 성취감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쌓였던 것 같아요. 하나씩. 저는 사실 그 영상물 보여주면서 아이한테 영어 노출이 충분히 돼서 영어 귀가 뚫리는 그런 어떤 스킬적인 획득보다도 시간 약속을 지키고 그 시간이 되면 내가 딱 끄고 "엄마 나 껐다. 봤지?" 이렇게 맞아요. 뿌듯하게 엄마를 뒤돌아보면서 씩 맞아요. 웃는 거 저는 그게 더 큰 어떤 획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너무 어린 애들은 4 살짜리 이런 애들은 정말 막무가내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좋아서 에피소드 하나만 더 볼게 막 이렇게 조르는데 울려가면서 "안 돼. 꺼야 돼." 그래서 딱 끄긴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책에는 약간 사탕을 뺐을 때 그냥 확 네. 뺏지 않는다라는 비유로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그거 맞아요. 얘기 좀 해 주세요. 아이가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그쵸. 막무가내로 때를 부리면 어떻게 네, 해야 그 될까요? 제가 예를 이제 책에도 들었던 예가
예를 들면 아이가 막 떼를 쓰고 있으면 그 떼 쓰는 거를 막기 위해서 엄마들이 이제 사탕을 물려주거나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억지로 주잖아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도 뺏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보통은 생각할 수 있는 게 한 3가지 정도 되는 거죠. 강제로 그냥 뺏는 거. 아니면 또 이제 아이가 말 잘 알아듣게 "그거 사탕 안 좋은 거야. 너 이빨도 썩고 몸에도 안 좋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 말 듣고 그거를 포기하면 애가 아니잖아요. 사탕보다 더 좋은 걸 애한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와우. 아이가 만약에 장난감을 좋아한다 그러면 "자 이 장난감 너 가지고 놀아." 그러면서 사탕을 슬쩍 모르게 뺏으면 애가 그거 뺏겼는지도 모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현서가 영상을 좋아할 때도 영상을 주구장창 본다고 해도 이제 오래 보면 애도 질리거든요. 그 질릴 때쯤 보통 이제 저희는 이제 1 시간이나 1 시간 반 정도 보여줬는데 질릴 때쯤 다른 놀이를 재밌는 거를 엄마가 이제 안내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맞아요. 하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떼쓰지 않고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게 뭔지를 엄마가 계속 찾으셔야 되는 거고 아이가 나이가 갈수록 그게 또 바뀌어요 계속. 그게 뭔지는. 그때그때마다 자기가 흥미 있어하고 몰입되고 빠져 있는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엄마들이 사실 정말로 이제 새벽달님도 아이 관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게 제가 이제 사실은 그런 것들 보고서 되게 많이 영감을 받았던 거죠. 아이들 관찰하고 엄마들이 이렇게 관찰하고 아이랑 대화하고 그런 문제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그 아이 마음 깊숙이 들어가 보면 찾을 수 있거든요. 그게 뭔지.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너무 영상에 빠지려고 할 때 이 영상보다 훨씬 더 재밌는 거 예를 들어 평소에 아이가 밀가루 반죽 가지고 노는 걸 좋아했어. 밀가루 이렇게 뿌리면서 노는 걸 좋아했어. 그걸 오랫동안 관찰한 엄마들은 오래 관찰하지도 않아도 되죠. 네. 유심히 관찰한 엄마들이면 '얘가 내가 요 미끼를 던지면 잡을 것이다.' 요런 놀이나 어떤 아이가 좋아하는 걸 알고 있는 엄마라면 그걸 투척하면서 그 영상에서 아이를 이렇게 꺼내올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애가 밖에 놀이터 나가는 걸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쵸. "우리 놀이터. 놀이터 가서 신나게 놀까?" 이렇게 유인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아이한테 소리 지르면서 "이거 너 자꾸자꾸 이렇게 보면 너 머리가 빙글빙글 안 돌아가는 거 몰라?" 막 이렇게 협박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네. 기분 맞아요. 좋게 더 좋아하는 어떤 놀이를 아이한테 또 펼쳐줄 수 있다라는 거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새벽달님 말씀하시는 것들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면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그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엄마들이 이제 쪼끔만 더 아이의 마음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아이가 그 당시에 인지 능력, 사고 수준, 그 당시 아이의 그 나이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거 쪼끔만 이제 고민을 해 보시면 맞아요. 네 어렵지 않죠. 엘라 앤 에이미 TV 엄마표 영어 네. 이분께서 "맞아요. 미끼 던지기 중요하다. 저희는 인형 놀이가 미끼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른다면 저는 그거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아이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나?' 그게 없으면 그죠. 사실 아이랑 이렇게 재미있는 육아, 재미있는 엄마표 영어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그 질문하셨더라고요. 그 영상물 보여주면 항상 나오는 질문인데 "하루에 계속 몇 시간 보여줘요?" 뭐 이거. 저희는 1 시간 정도 평균이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3 살, 4살 때부터 이제 보여줬는데 현서가 "어떻게 하겠다." 저희가 계획을 하고 한 게 아니다 보니까 기록도 안 했고 정확하게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지금 보여주는 거랑 이제 그때를 유추해 보면 대략 1 시간 정도였고 주말에는 이제 쪼끔 더 많이 보여줬죠, 주말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하루 1 시간 이거 정도. 충분히 엄마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기본은 1 시간을 넘기지 않는다를 기본으로 저희 아이한테 이제 4 살, 5 살, 6 살 때 이때 많이 보여줬는데 근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연속적으로 1 시간 반, 2 시간, 3 시간을 연달아 보게 되는 거. 네. 이거는 완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치잖아요, 방치. 그쵸. 방치죠. 그러니까 아이가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이제 엄마가 물리적인 폭행을 가한 건 아닌데 자기가 방치되어 있다라는 걸 모르지 않는대요. 음. 그래서 그거는 정말 피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단순히 네. 그 미디어 중독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또 엄마도 그게 습관이 되거든요. 방치하면 편하니까. 네. 음. 이거 제가 또 1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교육회사에서 한 15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음. 나중에 저희가 초반에는 제가 학원에서 쓰는 이제 교재라든지 이런 영상물들 디지털 콘텐츠들을 기획을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최근 한 3년 동안은 이제 엄마표
그러니까 엄마들이 직접 쓰는 그런 서비스, 교육 서비스들을 기획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하면서 제일 엄마들의 페인 포인트가 뭐였냐면, 좀 씁쓸한 얘기지만 엄마가 좀 혼자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되게 그 팔리는 상품들이었어요. 아. 네. 애 봐주는 뭐 서비스 뭐 네. 이런 거. 애 봐주는 애가 혼자 알아서 할 수 있는 뭔가. 그러니까 나는 그때 아. 그동안 뭔가 좀 하고 이런 건데, 사실은 그게 물론 엄마들이 이제 하루 종일 워킹맘들 말고 이제 그 전업주부신 경우에는 애들이랑 애가 이제 어린이집 가지도 않고 이러면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되면 너무너무 피곤하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엄마들이 아이한테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 또 아이들도 현서도 지금도 보면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물어봐요. 아이고하죠. 예, 항상 물어봐요. 나 잘했어? 사랑해? 그리고 자기가 뭐가 하는 거를 엄마 아빠가 옆에서 꼭 같이 있어 줬으면 하고 꼭 같이 봐 줬으면 하고, 이런 그렇게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랑 그릇이 큰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사랑을 많이 주면 줄수록 더 네. 갈구해요. 더 나 갈구해요. 사랑 그릇 이렇게 큰데 아직 엄마 반도 못 채웠어. 나 더 네. 쳐다봐 줘야 돼. 막 이런 거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DVD 보거나 나중에 책을 아이가 혼자 청독, 집중 듣기, 그러니까 오디오 파일 돌리면서 챕터북 넘기면서 보는 그런 독서 수준이 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랑을 갈구하는 아이들, 엄마랑 더 친밀하기를 원하는 그런 아이들은 옆에서 엄마가 앉아서 같이 책장 넘길 때 엄마가 영어를 못 읽더라도 있어 주길 바라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영원히 그렇게 엄마를 옆에 이렇게 붙잡아 두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네. 그런 애들은 또 건강하게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네네. 몰입할 거리가 있으면 또 엄마한테 맞아요. 알아서 자유시간 주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아이가 실제로 원할 그래요. 때는 즉각적으로 그 옆에 있어 주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2-3 시간 보여준다라는 건 정말 그 엄마 혼나야 되는 거고, 쪼금 머리를 쓰신다면 오전에 예를 들어 아침 먹고 나서 9 시에서 10 시까지 보여줬다. 그러면 잠깐 딴짓을 하면서 리프레시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한 1 시간 정도 보여준다. 이렇게 인터벌을 두고 보여주는 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워낙에 하루 종일 아이가 너무 심심하잖아요. 아무리 뭐 이런 놀이하고 미술 놀이하고 뭐 무슨 과학 실험 놀이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심심하기 때문에 엄마도 살아야 되니까 그쵸. 영상물을 활용할 수 있는데 연달아만 아니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뭐 오전에 1 시간, 뭐 오후 늦게 1 시간, 혹은 애가 너무너무 좋아하면, 그리고 또 그 아이가 7 살, 8살 정도 돼서 책을 좀 읽는 그 습관이 든 아이라면 저는 1 시간 반 뭐 이렇게도 허용해 주고 네.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5 살 미만의 아이들은 완전 다른 얘기죠. 그쵸. 5 살 미만의 아이들은 이제 영상물 노출이 너무 많아지다 보면 가장 큰 부작용은 책을 안 읽는 거죠. 책 읽는 게 재미가 없고 그게 힘들지. 그게 제일 네. 큰 그게 부작용이죠. 이런 질문도 정말 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3 학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어 영상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 그런데 영상으로 보여줘서 귀를 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아이는 첫 영상, 영어를 한 마디도 못 알아듣는 우리 아이는 뭘 줘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현수 아빠는 이제 유튜브나 그런 영상물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가시니까 어떤 걸 추천하실까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같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2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아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가 있을 거예요. 곤충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을 거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뭐 기차 이런 것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뭐 요리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뭐 그 만들기나 그림 그리기 이런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런 영상들 찾아서 보여주실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영상들은 어려워요. 그냥 영어 못하는 아이가 듣기에는. 네, 맞아. 어려워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지금 현서한테 제가 해리포터를 원서를 읽혀주기 위해서 읽게 하는 게 목표여서 어떻게 했냐면, 작년에 이제 해리포터 영화를 쭉 다 보여줬어요. 한 3-4 번씩 다 봤어요. 그리고 이제 한글 책을 읽어주고 있어요. 네, 이게 그 영어 원서 해리포터를 읽기 위한 브릿지 역할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 책 같은 경우도 왜 쌍둥이 책 읽기라는 게 있잖아요. 뭐 칼데코 수상작이라든지 뉴베리 수상작이라든지 이런 그 수상작들이 영어 원서 책도 있지만, 우리나라 뭐 시공주니어에 있는 그 전집들 보면 그거를 한글로 번역해서 그 나오는 경우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기가 이미 익숙한 거, 편한 거 이런 것들로 보여줬을 때 그 영어 영상이라든지 조금 어려워도 조금 거부감이 덜할 수
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익숙한 거,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거예요. 아이들이 쪼끔이라도 그 어렵다, 좀 싫다 이런 것들을 낮출 수 있는 게 뭘까에 대한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익숙한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봤던 책, 아니면 알고 있는 영화, 좋아하는 캐릭터, 아니면 좋아하는 취미나 이런 것들 관련된 영상들을 보여주시고,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 3학년 이상 되면 학습이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은 영상대로 보여주되, 그게 학원이 됐건 아니면 학교 수업이 됐건 아니면 뭐 학습지가 됐건 아니면 뭐 영상 중에서도 슈퍼심플송 같은 쉬운 게 됐건, 물론 유치해서 안 보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거든요. 3학년이 돼도 슈퍼심플송 같은 맞아요, 것들. 맞아요. 그런 거랑 같이 보여주면서 한쪽에서는 스킬 빌드를 계속 해나가고 한쪽에서는 노출 환경을 만들어줘서 계속 귀가 뚫리게,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시면 어떨까 하는 굉장히 생각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이가 좋아하는 어떤 주제, 어떤 아이의 취향을 저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걸 영어로 들려주는 거. 네, 만약에 맞아요. 아이가 정말 레고 광이라면 레고에 관련된 영어 채널들 너무 재밌는 거 많죠. 되게 너무 많거든요. 많죠. 네. 그걸 보여주면 물론 처음에는 당연히 다 안 들리겠죠. 한 20%도 안 들리겠죠. 맞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 보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 들려요. 보려고 아이 뇌가 네. 굴러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된 한글 책도 많이 읽은 아이라면 또 영어도 언젠간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약간의 학습적인 걸 가미해야 된다는 거 저도 동의해요. 학습을 목표로 만들어진 그런 그 영어 교재라든가 아니면 그런 이북이라든가 그런 그쵸. 매체를 활용해서 알아들을 만한 소리를 많이 들어서 엄마 이거 다 들려라는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도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네. 맞아요. 자신감이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중요한 게 왜냐면 아이들이 영어가 어렵다? 그리고 내가 저걸 쫓아갈 수 없다 하면 이제 포기자가 돼 버리잖아요, 영어 맞아요, 포기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스킬 빌드가 같이, 그러니까 스킬 빌드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제 단어를 조금 많이 외우게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리딩을 많이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병행. 뭐 이런 분도 계시네요. 초3 저희 아이 얘긴데요. 영상물 거부합니다. 한글 독서는 완전 많이 하는데 스콜라스틱 CD나 영어 노래 하루 종일 틀어주고 리틀박스 하루에 1시간 틀어주는데 너무 싫어합니다. 아니 어머님, 애가 너무 싫어하는데 왜 틀어줘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영어를 싫어하게 만들지 않는 거. 네, 맞아요. 그리고 영어는 재밌어. 그리고 자꾸자꾸 듣고 싶어라는 그런 감정을 만들어줘도 지금 애가 영어를 들을까 말까인데 너무 소름 끼치게 싫을 수 있어요. 이거 당장 멈추시고요. 6살 둘째는 잘 보는데 너는 왜 안 보니? 이렇게 비교도 절대 하지 마시고, 네. 아이가 한글 독서를 많이 한다면 분명 아이만의 취향이 있을 거예요. 그쵸? 네. 취향에 좋아하는 책들이 맞는 있겠죠. 걸 네. 해야겠죠. 제가 볼 때 아이들이 영어를 거부하는 이유가 한 4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재미가 없는 영상이나 책인 경우, 두 번째는 레벨이 너무 안 맞아서 어려운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한글에 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이든 책이든 내가 한글로 볼 수 있는데 굳이 영어를 왜 봐야 돼라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은 또 중요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엄마들은 영어가 약간은 무서워요. 그리고 공부해야 되고 힘든 거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우리 대부분의 지금 세대의 부모들한테는 있어요. 근데 알게 영어를 대하는 모르게. 태도가 그런 네. 두려움이나 공포가 네. 있죠. 근데 알게 모르게 그게 아이들한테 전가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학습으로 해야 된다, 힘들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엄마들은 인식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자꾸 이제 그렇게 아이들한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 나는 영어로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엄마가 이거를 어렵게 공부해야지 되는 거라고 나한테 지금 신호를 보내네라고 애들이 느낄 수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거부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100% 그래요. 엄마가 네. 이걸 틀어주면서 얘 이거 끝까지 봐야지 되는데 끝까지 안 보네? 재미없어 하네? 이런 불안함과 조급함을 엄마가 갖고 있다면 100% 전달돼. 200% 전달돼요, 애들한테. 그쵸. 그러니까 나도 이게 막 싫은 거야. 네. 그 엄마가 불안하고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받는 것만큼 도망가고 싶은 그런 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감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쵸. 10살은 이제 깃들기 늦었냐. 빨리 하셔야지 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어린 친구들, 예를 들면 현서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뽀로로 얘기를 제가 드렸고, 현서가 한 5살 때 인사이드 아웃이란 디즈니 영화를 한 50, 60번 더 넘게 봤는데, 이제 5살 6월, 현서가 3월생이니까 한 원령으로 50개월 정도 됐을 때 아빠 이거 우리말로 보면 안 돼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모국어가 머릿속에 완전히 인식해지고 영어가 조금 외국어로 인식되면서 불편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냐면, 한 5살, 6살 때 아이들이 영어를 거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영상을 거부하는 아이들이. 음. 그런 아이들한테는, 그거 엄마가 내가 좋아서 내가 보고 싶어서 틀었어. 그렇고 계속 틀고 엄마가 혼자 재밌게 보고 있으면 아이가 슬쩍 와서 이제 볼 거라는 거죠. 저도 많이 했던 작전이에요. 이런 게 결국은 지금 계속 어떻게 하면 영어를 아이가 좋아하게 해줄까, 이게 쉬운 거라는 걸 인식시켜줄까, 즐겁다는 걸 알려줄까, 이런 고민을 이제 저는 현서 엄마랑 굉장히 많이 했던 거죠. 맞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면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이들. 그렇죠. 네. 그런 걸 이거 나도 하나도 안 들리는데 얘가 들리겠어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네. 일단 한번 틀어줘 보세요. 이게 사실은 이제 여기서 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새벽달님도 촘스키 얘기 많이 하시고 언어 습득 장치. 근데 이거를 우리가 엄마들이 다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아이의 뇌를 믿지 않아요. 네. 아이들은 정말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5살, 10살 된 아이들 만약에 중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이러면 걔네들은 그 모국어를 거기 현지 생활하면서 2년이면 다 그 현지어를 다 하거든요. 유창하게 하거든요. 실제로 현서 친구 중에도 6살에 이제 호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해가지고 2년 만에 갔는데 현서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노출 환경만 되면 누구나 우리처럼 어른들처럼 문법이나 이런 거 몰라도 그게 다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 믿어요. 맞아요. 이런 거 싫어하는 애는 없잖아요. 장난감 소개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 네. 언박싱 채널 이런 거 싫어하는 애는 별로 없거든요. 우리 애가 만약에 슬라임에 미쳐 있다. 그럼 슬라임을 유튜브 영상으로 영어로 보는 건 엄마가 허용해. 하지만 한글로는 안 봤으면 좋겠어. 이런 규칙을 마련하고 카리스마 있게 좋죠. 가져가시면 좋죠. 실제로 현서도 제일 많이 봤던 채널이 쿠키솔씨라는 언박싱 채널이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현서는 그걸 보면서 자기가 그걸 따라하려고 혼잣말을 엄청 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 영어 스피킹 굉장히 잘하는 초등학교 3, 4학년 여자애들 분석해보면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이 반드시 있어. 그 유튜브 채널 언니처럼 얘기하고 싶은 거야. 말투도 똑같아. 그죠. 거기서 그 사람이 하는 감탄사라든지 뭐 이런 되게 맞아요. 항상 자주 쓰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거 똑같이 해요. 아이들이 정말 습득하는 언어 천재다. 믿으셔야 합니다, 어머님들. 자연과학 이런 내용은 아빠랑 같이 잘 보더라고요. 책도 그렇잖아요. 소설 좋아하는 애들은 사실 픽션 좋아하는 애들은 판타지나 이런 쪽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시리즈물로 막 보는 거, 뭐 탐정물 시리즈물로 보는 거,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소설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은 우리 애는 소설을 안 좋아해서 책을 너무 안 읽어서 걱정이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 아이들은 넌픽션이나 이런 쪽을 또 좋아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애들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현서는 말하기를 너무 잘하고 좋아해. 이렇게 계속 말하고 싶어해. 근데 우리 애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 그렇다고 위축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말하기, 스피킹을 별로 안 좋아하고 스피킹하는 거 완전 너무 닭살이야. 막 소름 끼치고 못해. 막 오글거려. 이런 애들은 또 조용히 청독하고 또 조용히 글 쓰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비교하고 낙담하고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만의 어떤 강점이 있다는 거. 네. 제가 책에서도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현서 같은 경우가 이게 하나의 성공 케이스일 뿐이지 이거 그대로 다 하셔라, 이거 절대 아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에 대해서 엄마가 잘 아시고, 많은 그 성공 케이스들 보시고 하나씩 다 이제 차용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슬슬 저희가 현서의 말하기에 대한 거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현서는 언제 영어 말문이 탁 트였는지. Do you know what is today's unboxing? It's secret. So I'm going to tell you later. Oh, and I can do a magic now. I can open this right up. Then let's just do the magic. Go.
box. 이게 뭐지? What is it? Wow. 그 뭐야? 안녕하세요. 영어책 읽어주는 새벽달입니다. 이렇게 새벽달 책방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꿈이나 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설레는 마음으로 책방 문을 엽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just do it 하세요. Wow, this is very good. I like 한번 it. 보여줘봐. 어때? I like it. 예? 16권짜리가 왔네? 15권짜리 시켰는데 늦었다고 하나 더 있는 걸로. I'm going to use my magic. 오케이. Go. 짝. Boom! Look at. Isn't this very awesome? 아니? Anyway, look at these. So many books. Wow. 혹시 내게 이야기? 아니 걔는 단어장일 거야, 단어장. 그래? 그런데 왜 한번- 여기 한번 이름이 봐봐. 적혀서 있는 거야? 봐봐. 찰리 앤 초콜릿 팩토리 그 책이 그거는 단어장이고 그 책이 여기 있어. 한번 봐봐. 찰리 앤 더 초콜릿 팩토리. 너 엊그저께 우리 영화 봤잖아. I can do the puzzle. This is a hand mirror. It looks pretty. 그거 한번 까서 보여줘야지. Okay, hand mirror. Look at this. 예쁘다. Be careful open it. 굿. This is very shiny. Look at that. It's so clear. I don't want to touch this. 굿. This looks so pretty. I would really like a hand mirror. Thank you. I think this is for free. 책 한번 읽어봐, 연서야. Okay. 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때? I think it's going to a little hard. But let me just try it. Oh. Anyway,